피프티 사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멤버들이 분쟁을 이어가는 동안 무수한 기회들 또한 놓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피프티는 지난 9월 12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큐피드로 올해의 그룹 송 오브 서머, 베스트 K-팝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부문에서 모두 수상을 실패했는데요. 올해의 베스트 K-팝 부문에서는 스트레이키즈가, 송 오브 서머 부문에서는 전국의 세븐이, 올해의 그룹 부문에서는 블랙핑크가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저명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데뷔한 지 1년이 안 된 피프티의 노미네이트에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분쟁으로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해외 활동까지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수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미네이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들만 늘어났죠. 그런 가운데 여론몰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보다 자신들의 무대라고 생각하는 해외에서의 여론몰이에 좀 더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피프티 사태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대중들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선택된 내용들만 번역이 되어 돌아다니다 보니 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몰이가 국내보다 훨씬 쉽게 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의 활동은 포기한 것처럼 보일 만큼 막 나가지만 이들의 행보는 초반부터 해외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SNS에서 활발하게 멤버 측과 더기버스 측에 서서 활동하는 한 인물이 계속해서 네티즌들의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조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피프티 사태 이후 계속해서 멤버들 편에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공격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전 대표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멤버들에게 상처를 주겠다.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소해야 제가 처리할 능력도 권리도 없는 계획된 사업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멤버 4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용감한 결심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피프티 영원하자라는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전홍준 대표의 이미지를 악마화시키는데 전념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그가 날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에 띄자 곧바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조라는 이 인물이 SNS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큐피드가 발매되기 전인 2023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나이는 25세 이상의 여성으로 추측되어 더기버스의 백모 이사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더기버스의 이 팀장의 나이대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인물을 두고 멤버들 본인 혹은 가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일단 멤버들 본인이라고 하기에는 멤버들의 영어 실력이 그만큼 우수하지 않기에 멤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7월 31일 어트랙트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최초로 알렸던 인물이 바로 조였습니다. 사건 번호를 몰랐다면 어디를 선임했는지 절대 알 수 없는데요. 이 사건 번호는 당시 언론사에서도 확보를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알았냐는 네티즌들의 물음에 조는 그냥 자신이 추측해서 맞춘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남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제작진들은 해외 팬들의 팬레터를 확보해서 방송을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팬레터 활동은 당시 팬보이라는 또 다른 유저가 제안을 해서 이뤄졌었는데요. 이때 조는 이 팬레터 활동을 언급하며 멤버들에게 선물하자고 동조했습니다. 구글에서 공유 문서를 만들어 이 링크를 공유하면 해외 팬들이 팬레터를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조는 당시 멤버들에게 이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안은 8월 4일 최초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러한 팬레터를 모아서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되면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8월 6일에 긴급 업데이트가 올라오며 8월 8일
자정으로 마감 기한을 조정합니다. 이런 마감 기한은 최초 이벤트 알림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마감 기한이 정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의 조정 기일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은 멤버들의 부모님과 고위 관계자 간의 조정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팬레터를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 8월 9일에 조는 2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와 맞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멤버 어머니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또 의혹이 생겨난 것인데요. 이날의 내용들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어트랙트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어떤 언론사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조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내용이 없다면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조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틀 전에는 처음으로 멤버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심경을 밝혔었는데요. 이때 편지에는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팬도 없는데 멤버들을 기다리는 팬들이 어딨냐. 국내에서는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팬 타령이냐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팬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정체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알 방송을 통해 팬들의 팬레터가 공개된 것입니다. 조가 내부인이라는 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멤버 키나는 큐피드 작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키나의 작사 지분은 0.5%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더기버스 102사의 경우엔 무려 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키나의 작사 지분은 너무도 작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이 지분율이 공개되었을 때 키나가 전속계약 소송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가 자신의 생각을 언급합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나가 직접 작사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멍청한 소년 부분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버전 가사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 비율보다 더 많은 저작권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분율만 알려졌을 뿐이지 키나가 어느 부분을 얼만큼 작사했다는 내용은 외부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작사한 부분이 어디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가정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멤버들을 감싸기보다는 더기버스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이로 인해 그가 내부인이라는 의혹은 더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25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추측되기는 했지만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여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더기버스의 내부적인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인물로 남자 직원 2명이 점쳐졌는데요. 한 명은 지난 8월에 더기버스를 그만두고 나갔기에 또 다른 남자 직원이 조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서 정체를 숨기고 피프티 멤버 측은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홍준 대표의 대응이 조금은 답답하고 아쉽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성견지명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었죠. 그리고 멤버들이 항고 소송을 한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100억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멤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전홍준 대표가 과연 아무 계획 없이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우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을 했다가 소송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다른 가수들의 소송 결과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끝낸 가수 홍지윤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원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홍지윤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이 났고 홍지윤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당시 법원은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애초에 홍지윤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시작했던 계기가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대표가 이 매니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멤버 측 가족이든 지인이든 팬들이든 혹은 더기버스 측의 여론몰이든 그것에 넘어가 발끈하는 마음에 전홍준 대표가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가는 오히려 다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20년 넘게 연예계에서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나쁜 일을 꾸미던 악에 무리는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